안녕하세요. 주식박사 주린입니다. 영상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테슬라 관련 이슈가 발생하면 인스타로 먼저 공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 아이디는 본문 내용과 댓글에 적어둘 테니 팔로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테슬라의 주가 상승과 관련된 하나의 이슈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FS 분석 영상 겸 실제 영상을 첨부하였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크인베스트의 ETF 중 ARKQ입니다. 보통 아크인베스트에서는 테슬라의 주가가 계속 오르면 10%의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매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본 수치 중에서 거의 제일 높은 비중으로 테슬라를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ETF의 한 종목 비중이 10%가 넘어가게 되면 세금 혜택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여 되도록이면 10%의 비중을 지키면서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10%를 넘도록 들고 있는 것을 보면 엄청난 상승세를 예상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다만 비중 조절을 위해 많은 물량을 던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던진다면은 빠른 시일 내가 될 것 같습니다. 썸네일과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던 테슬라의 고비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S&P 500 편입 방법에 대해서 S&P 측에서 테슬라에게 질문을 던진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게 S&P에서 테슬라에게 질문한 질문지입니다. 복습겸으로 어떤 건지 조금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의 비중이 너무 크다 보니 리밸런싱 데이의 한날에 전체 주식을 매수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총 4가지의 방법에 대해서 안을 주었습니다. A는 리밸런싱 데이의 100%의 비중으로 인덱스 펀드들이 테슬라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 B는 두 개의 일자를 나눠서 12월 7일부터 12월 14일에는 25%의 비중으로 매수하고 12월 14일부터 12월 21일은 75%의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입니다. C와 D는 B와 일자는 같으나 비중은 각기 다르기 해서 매수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테슬라의 주가가 너무 올라버렸습니다. S&P가 한 달 전에 편입을 공개해버리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올라도 너무 올라버린 게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한 2주 사이에 40%가량 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 위 4가지 방법 중에서는 D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A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B, C보다는 D를 선택해야 양 주간의 가격의 변동성을 그나마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주가가 너무 올라버려서 저 양주간의 매수를 못할 경우도 생길 것 같습니다. 우리 이미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S&P 500 편입 확정으로 인해 수급이 좋아지게 되면서 원래 테슬라가 가지고 있던 가치만큼 주가가 올바르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액티브 펀드에 벤치마킹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패시브 펀드도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패시브 펀드는 액티브 펀드와 다르기 때문에 테슬라의 시총에 맞춘 비중만큼 무조건 매수를 해야 합니다. 아무리 매수해야 될 주식수가 많더라도 30일에 S&P에서 가이드 주는 대로 무조건 매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S&P에서 역시 테슬라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이론적으로나 물리적으로도 인덱스 펀드들이 유통 주식을 자신들의 4가지 가이드 중에서 무엇을 골라도 이행을 못한다고 판단했을 때입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이 가까운 미래에 아직 하나 남아 있습니다. 아마 기존의 공식 발표대로 30일에 장이 끝난 뒤에 어떻게 할지 공식적인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기존의 4개의 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발표를 한다면 패시브 펀드의 엄청난 자금 유입으로 인해 12월 21일까지 주가가 계속 오를 것이라는 것은 굉장히 자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기존 주주들은 더더욱 매도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물론 시장의 상황을 봤을 때 그렇다고 보여지기는 하지만 항상 시장은 사람들의 심리와 반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또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포인트는 혹시 저 4개의 안 중에서 다른 방법을 선택할 때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테슬라의 규모의 사이즈는 S&P 역사상 가장 큰 규모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러한 큰 규모 때문에 어떤 변수가 생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월요일에 S&P 측에서 테슬라의 S&P 500 편입 방법에 대해서 공식적인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아마 월요일 장이 끝나고 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화요일 새벽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아마 이 시간은 아마 발표가 나면은 제가 인스타를 통해서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4개의 안 중에서 하나를 발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 어떠한 방법으로 편입이 될지 알려진 게 없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하나 남아있는데, 이 발표를 통해서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주가는 또 높게 올라갈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은 S&P 측에서 정말 기존에 일론에게 물어본 네 가지의 방법 중에 하나를 할지, 아니면 너무 올라버린 가치 때문에 인덱스 펀드들의 편입을 도울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선택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FSD 베타 5의 기능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는 제가 짤막하게 모았던 FSD 영상들의 추가적인 영상들을 모아 하나의 클립으로 편집할 예정입니다. 모든 FSD 베타 5의 영상은 위 두 분의 유튜브에서 가져왔고, 유튜브 링크는 본문에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영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 요청 받아둔 상태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은 신호등이 보통 존재하기 때문에 가야 할지 안 가야 할지는 신호를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 자동차의 경우도 신호를 인식하고 갈지 말지를 정하면 됩니다. 이러한 수준은 좀 쉬워 보입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로터리의 경우에는 스탑 사인은 보이나 육안으로 보더라도 이게 로터리인지 아닌지는 생각보다 알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로터리라는 표지판이 없기 때문에 차량이 로터리라고 파악을 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이 말은 차량이 순간적으로 판단해 이건 로터리다 라고 인식을 한 뒤에 그에 맞는 운전 주행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Something interesting to note here was this roundabout was definitely mapped. The path through this actually showed it going around the roundabout. But there's a second one that I get to that is definitely not mapped. The navigation shows a path straight through it. So although it did this one nicely, let's see how it does the next one. The reason I can confidently say I don't think it was mapped was because the first roundabout showed me hundreds and hundreds and hundreds of feet before the upcoming roundabout. It showed the symbol and everything. This one did not realize it was a roundabout until it got close enough to actually see it. There was already a car inside the roundabout, but it had plenty of time to make a move, and it did. Performs it quite nicely. Also wanted to draw your attention to the visualization. A lot of people were saying it was the maps that would... I don't believe it is. I don't think this roundabout was mapped. I think it would have notified me a lot sooner, like it does stop signs and other things like that are mapped. I really do think it's drawing all of this with its cameras and vision and just assuming what the other side is looking like based on one side of it. 해당 영상에서 보면 엄청난 컴퓨터 비전의 기술을 볼 수 있습니다. 지도상에 회전교차로라고 표시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실 회전교차로라고 표시가 안 된 것 자체가 한국인 내비게이션에서는 넌센스이긴 합니다. 결국 처음 가는 길을 가더라도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카메라 기술로 테슬라 디스플레이 화면에 시각화해주고 한쪽 면을 보고 다른 쪽 면을 보지 않고 추측하여 만들어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기술로 유추해볼 수 있는 것은 처음 가보는 곳이라도 카메라가 그려내는 컴퓨터 비전 기술로 플레이 화면에 보여주며 스스로 학습해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고 확인해야 할 상황은 딱 두 가지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스탑 사인과 스탑 표지판, 그리고 테슬라 디스플레이의 동그라미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현재 이 사진만 본다면 테슬라 차량의 오토파일럿 기술이 그냥 진행해도 무방해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탑 사인을 보고 저 멀리서부터 속도를 천천히 줄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으나 디스플레이 상에서 사람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걸어오고 있으니 그들이 전부 지나갈 때까지 잠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Autopilot does begin slowing a lot earlier than the stop sign here. I believe it was the bicyclists that were the cause of that. Also, did you hear the brake jounce? That was because pedestrians just started walking out into this crosswalk. So autopilot stopped right in its tracks, gave them plenty of room just like before. You can see how early the visualizations change color. So 이 영상을 보면 FSD 베타는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차가 지나갈 수 있는 시간에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렸다가 보행자가 전부 다 지나가고 나서 디스플레이 상에서 보행자가 사라지면 그때서야 차가 지나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현재 차량이 2차선에 붙어서 오른쪽으로 턴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토파일럿이 애초에 차선을 실수로 1차선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은 오토파일럿의 실수가 맞습니다.
그런데 오토파일럿은 어떻게 이 실수를 극복했을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 보입니다. 직진한 다음에 원래 가려던 길을 가거나 혹은 사람처럼 끼어들기를 하거나로 보입니다. 그러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But as you can see on the navigation, it has to make a right immediately after that, and it is in the wrong lane right now. Like I said before, no assists for autopilot. I am not going to manually change lanes or do anything. I just kind of want to see what happens and only take over if absolutely necessary. Did a great job yielding for that truck, and very shortly, autopilot realizes it's made a mistake. As soon as it gets over here and can start seeing this intersection, it realizes it has to be in the right lane. So it does turn on the right-hand turn signal. You can see that, and it's actually creeping forward. It's moving, it's just ever so slightly creeping forward. This is just unbelievable. Light turns green. In typical Bay Area fashion, nobody wants to let me in, but it does notice the car behind also turning right, and it makes the right-hand turn and gets into the correct lane. I need to take that back. It definitely wasn't the correct lane. This was an illegal maneuver. But this is exactly what a human would have done in this situation. And again, I know there's going to be comments of people saying autopilot should be a perfect, like 100% legal driver, never do anything like that ever. But the thing is, to drive on the road with human drivers, you have to act a little bit human. And yes, maybe autopilot was a little aggressive in that maneuver, and it should probably have just made the left and then go a different route. But it's displaying some human characteristics right now. 영상을 보신 것처럼 FSD는 사람이 하는 것처럼 끼어들기를 하였습니다. 정말 딱 이 상황에서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행동을 하였습니다. 영상 촬영자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FSD는 100% 합법적으로 운전을 하진 않습니다. 사람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사람처럼 끼어들기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까지 FSD가 학습할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썸네일의 제목처럼 11월 30일에 S&P 500 편입 방식 발표라는 고비가 남아 있습니다. 기존의 안건인 A, B, C, D 4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면 큰 무리가 없어 보이고 불확실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편입 방식을 바꿔버린다면은 물론 말도 안 되겠지만 테슬라의 경우는 사이즈가 너무 커서 혹시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아무튼 편입 방식을 기존 주주들에게 불리하게 되는 방식이라면 단기적으로 주가가 하락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잘 주시하면서 인스타를 통해서 속보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정리하자면 기존의 방법 4가지 중에서 하나를 택할 확률이 높고 만에 하나 다른 방식으로 한다고 하면은 우리에게 유불리를 굉장히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FSD입니다. 이 영상 다음에는 FSD 특별 모음으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보여드렸던 짤막한 영상과 추가적인 영상을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결론도 역시 FSD 하나로 정리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영상 또 기대해 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